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7월 24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드디어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이상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범죄 혐의들이 있었는데 그 불려가기도 하고 검찰에 불려가기도 하고 재판도 받고 했는데 요리조리 잘 피해왔죠. 가장 최근에는 이 큰 대형 그 범죄 혐의인 대장동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1차로 청구가 됐지만 또 방탄에 숨었습니다. 방탄벽 뒤에 숨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켜버렸죠.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받고 있고 지금 대장동 관련 재판도 시작이 되고 했는데 이리저리 피해 다니던 이재명 지금 이제 다시 막다른 골목에 몰렸는데 그것은 바로 본인이 그 이해찬의 추천을 받아서 평화부지사를 지켰던 이화영이 다 불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어떻게든 궁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가전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검찰도 만만치 않죠. 검찰은 이번에는 반드시 이재명을 구속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갖가지 또 술수를 쓰면서 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도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이 마지막 발부동을 친다. 뭐 이렇게 보일 정도로 좀 무모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들이 부메랑이 돼서 오히려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은 이 고양이도 물죠. 지도 고양이를 물죠. 자, 그래서 검찰을 향해서 나를 세우는 그런 상황인데 이화영이 처음에 진술과 달리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대북 송금, 이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를 준 것을 김성태를 통해서 준 것을 보고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기사가 나오니 이재명은 뭐 신작 소설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신작 소설이면 무시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 다급해져서 회유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화영을 회유하는 작업. 지금 이화영은 이재명 영장 청구를 앞두고 핵심 증인입니다. 핵심 증인, 이미 검찰에서 진술을 했고, 내일, 법원에서 원래는 이화영이 다 불기로 돼 있었는데 좀 상황은 변했습니다. 중간에 해유 작업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좀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유를 했으면은, 바로 입장을 변경을 해서 옥중 편지를 낼까? 그리고 부인이 이 탄원서라는 것을 뭐 공개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과정은 아직은 미스터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화영을 구슬렀는지. 자, 일단 뭐 이렇게 되면은 이화영을 해요를 한 것이 나중에 법원에서 영장 법원에서 증거 인멸을 한 이 증거로도 이렇게 채택이 돼서 그 구속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이재명이 워낙 지금 다급하기 때문이죠. 나중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핵심 접근 지금 김영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TV조선에서는 이 수도권의 친명계 핵심 그 의원을 이화영 쪽에 보내서 회유를 했다 이렇게 됐는데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 사람이 그 핵심 측근이 김영진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보라 이렇게 하니까 장해찬 최고위원이 어디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김영진은 지금까지 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늘 오후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이 회유하러 갔다 왔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자, 김영진은 이재명의 극성 지지의원 모임인 7인의 멤버입니다. 거기다 당대표 비서실의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죠. 정무조정실장. 그전에 정진상이 맡았던 자리입니다. 정진상이 구속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니 그 대타로 투입한 것이 김영진 의원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이 정무조정실장으로 앉히는 것도 드문 일인데
그만큼 김영진에게 여러 가지 맡길 일이 많았겠죠. 그래서 김영진이 이 총대를 메고 이재명의 명을 받아서 갔겠죠. 명을 받아서 이화영 쪽을 만나서 어떻게 강압적인 그 어떤 카드를 꺼냈는지 아니면 정말 해유 구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막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이화영의 부인이 민주당에 갑자기 뭐 단원서를 제출을 해서 남편이 협박을 당하고 있고 고립돼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화영이 갑자기 옥중 편지를 써서 그 진술을 재번복합니다. 내가 검찰에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한 사실도 없고 김성태에게 대북 송금을 부탁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진술들은 이미 검찰에서 다 했고, 검찰이 그 진술이 번복됐다 하는 것을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해서 법원이 그러면은 그 재판에서 이하영의 변호인에게 정말 진술이 번복됐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니 이하영의 변호인이 맞다고 인정을 하죠. 자, 그런데 그까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정진상이 뭐 시켰다, 정진상이 뭐 대북 그러니까 방북을 추진하라고 시켰다, 이런 말까지 다 했는데 그것을 다시 번복을 하는 겁니다. 그 옥중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되니 그 변호인이 인정을 해버렸죠. 법정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이하영의 변호인이 그 진술이 초기에 부인하던 진술이 시인하던 자백으로 변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오늘 또 이하영의 부인이 그 탄원서를, 민주당에 탄원서를 냈던 부인이 이하영 변호인들 중에서 일부를 해임을 해버렸습니다. 해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게 당사자가 아니라서, 당사자는 이하영이죠. 아직 뭐 수라가 그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갑자기 변호인 일부를 해임을 한다, 이렇게 신고서를 냈다. 이것도 법정에서 그 이하영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진술을 변호인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 변호인들을 잘라버린 것 아닌가. 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하영이 재번복, 그러니까 자백을 했다가 자백을 번복을 하니까 그것을 또 기하로 삼아서 민주당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봐라, 이하영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진술하지도 않은 것을 뭐 언론 플레이, 검찰이 언론 플레이 했다. 그리고 이하영이 그런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것도 전부 다 그 검찰의 오히려 검찰이 해유 협박의 세다, 이렇게 하면서 그 검찰을 상대로 또 무력 시위를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으로 몰려가서 연잔 농성을 벌였는데, 거기는 뭐 검찰 독재 탄압 대책위원장 이런 직함을 가지고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 검찰청사 바닥에 그냥 자리 펴고 앉아서 연잔 농성을 하는 이화영의 허위 진술은 검찰의 해유와 압박 때문이다. 자, 이렇게 누가 할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화영을 해유하고 지금 압박을 하는지, 그것은 이재명 쪽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검찰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무력 시위를 벌이는, 자, 이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이 코너에 지금 몰려고 있다는 방증이죠. 그리고 이재명 본인도 지금 나서서 자기 지키기를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전혀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전에 했던 행동, 말은 다 뒤집고 있는데, 가령 그 김은경 그 혁신위원회, 그 이재명이 만들어준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그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기명투표로 하자. 지금 인사 관련은 원래 국회의원들이 무기명으로 투표합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은 기명투표를 하자, 이렇게 바람을 잡으니 이재명이 오늘 그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조기에, 이런 시일 내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곧 들어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기명투표가 필요하다. 자, 이건 뭐냐면 명분은 뭐 투표 결과에 국회의원이 책임을 진다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다른 법안 같은 것은 국회의원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기명투표를 하죠. 법안을 처리할 때는. 그런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기명투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서 체포동의안도 기명투표를 하자. 이 말은 곧 체포동의안 투표를 할 때 나를 구속시켜야 된다고 가결표를 던지는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다 살생부에 포함시키기 위한 거죠.
살생부를 포함시켜서 여전히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표를 던진 사람들은, 세포동의안에 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제로가 되죠. 공천 학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아예 대놓고 이제 기명투표하자. 누가 나를 구속시켜야 된다고 민주당 안에서 하는지 보겠다. 이 이야기는 다름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만큼 다급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최후의 카드를 막 던지는 것인데, 검찰의 반격도 만만찮죠. 자, 지금 이화영 쪽에서, 이화영 부인이 탄원서에서 압박, 협박, 그리고 고립, 무슨 나중에는 무슨 정기 고문 같아, 사실상 그런 이야기까지 막 했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하나하나 반격을 합니다. 이화영이 9월에 구속된 이후에 친지들, 배우자, 그 부인을 비롯해서 50번 이상의 면회가 있었고, 국회의원 7명이 특별 면회를 했고, 변호인이 무려 17명을 선임을 해서 180회 변호인이 접견을 하고 검찰 신문에서 전부 다 변호인이 배석을 했는데, 무슨 이게 협박이고 고립화가 되느냐, 이렇게 검찰도 반격 카드를 지금 꺼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재명 구속영장을 칠 때 이것도 적시를 하겠죠. 이재명 쪽에서 이화영을 해유를 시도를 했다. 김진영을 보내서 해유를 시도를 했다. 김영진이죠. 김영진을 보내서 해유를 시도를 했다. 이것도까지 적시를 하면은 영장 법원에서는 이것을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를 해서 영장을 발부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워낙 다급한 나머지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는, 자성자박하는 그런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구속이 걸려 있는 민주당, 민주당 전체가 아니고 민주당 중에서 이 친명계와 또 검찰의 수싸움이 지금 아주 치열합니다. 지금 막판까지 또 어떤 수를 들고 나올지 모르는데, 이재명 쪽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일일이 또 반박을 하는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내일 이화영의 재판이 있습니다. 이화영이 출석을 할 텐데, 그동안은 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에게 보고한 것을 인정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또 그것을 재본보하면서 해유와 협박을 받아서 이해찬 쪽에서도 또 어떤 압력이 들어갔다는 말도 여전히 나옵니다. 원래 이화영은 이해찬 사람이죠. 이해찬이 이재명에게 파견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본인이 옥중 서신, 옥중 편지까지 써서 그것을 재본복을 했는데, 내일 법정에서 이화영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이재명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순간이 올 것 같은데, 내일 다시 재본복을 하더라도 이미 검찰 조사에 번복된 게 있기 때문에 재본복이 이 법정에서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이재명의 운명이 이화영의 법정에서 좀 더 벼랑 끝으로 다가서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